비록 전체 전쟁에서는 패배했지만 베트남전에서 미국은 레이지독이라는 폭탄을 제작해 베트콩을 깨부순 경험이 있습니다. 레이지독은 폭약을 넣지 않은 강철 폭탄인데 포각이 없는 폭탄이라니 어폐가 있는 듯 보이지만 사실입니다. 미군은 당시 모탄에 해당하는 커다란 용기에 길이 25mm, 지름 10mm, 무게 20g의 총알 모양 금속을 가득 채운 후 이를 하늘에서 투하했는데 그 파괴력이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공중에서 투한 이 녀석들이 지면 가까이 도달했을 때 초속이 무려 210m에 달했습니다. 마치 기관총을 수직으로 발사하는 것처럼 인간의 몸을 관통하는 것은 일도 아니었고 평범한 금속 덩어리이므로 불발탄의 위험도 없었죠. 미군은 단순한 금속 덩어리에 운동에너지가 더해지면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을 것이란 힌트를 얻었고 이 경험을 바탕으로 프로젝트 토르를 가동했죠. 바로 신의 지팡이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운동에너지는 질량과 속도의 제곱에 비례하기 때문에 만약 가공할 만한 무게의 금속이 비행기가 아닌 우주에서 투하된다면 그 운동에너지만으로도 핵폭탄급 위력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결국 중도 포기, 가성비가 발목을 잡았죠. 미국이 처음 신의 지팡이를 계획할 때 계획은 전봇대 크기의 텅스텐 막대 묶음을 우주에서 떨어뜨려 음속의 최대 10배에 달하는 속도에 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화약 없이 텅스텐 막대로 수백 미터 깊이 침투해 지하 벙커 등을 파괴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죠. 그런데 신의 지팡이를 실현시키려면 반드시 텅스텐이라는 광물이 필요한데 텅스텐은 스웨덴어로 무거운을 의미하는 텅과 돌을 뜻하는 스텐의 합성어입니다. 그 자체로 무거운 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한국에서는 같은 한자를 써 중석이라 부릅니다. 그런데 텅스텐은 가격이 상당히 비싼 금속일 뿐 아니라 이를 하늘로 쏘아 올리려면 또 엄청난 비용이 소요됩니다. 어떤 물체든 1kg의 무게를 우주로 쏘아 올리려면 대략 2천만 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마어마한 무게의 텅스텐을 우주로 쏘아 올리면 천문학적인 비용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개발 계획서는 수십 년 동안 먼지만 뒤집어 쓴 상태로 현실화되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게임이나 영화 소재 정도로만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텅스텐은 무기 재료로 널리 쓰이는데 왜냐면 주요 금속 중 녹는 온도가 가장 높기 때문, 즉 열에 강하다는 의미이므로 대포의 포신이나 탄약의 재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마 무기가 존재하는 한 텅스텐은 영원히 수요가 있을 텐데 현재 전 세계 텅스텐 공급망의 80%는 중국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 등 서방국이 한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강원도 영월 폐강에 기절 초풍할 정도의 텅스텐이 매장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안녕하세요, 디스멘털입니다. 약 2주 전 미 CNBC 방송은 중국 이외 지역에서 생산되는 텅스텐 수요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며 텅스텐 관련 기업들이 한국으로 진출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방송은 캐나다의 알몬티 인더스트리가 올해 말 다시 채굴을 시작한 강원도 영월 상동읍 텅스텐 광산이 중국 제외 전 세계 텅스텐 공급량의 50%를 생산할 잠재력이 있다고 봤는데요. 도대체 어떤 광산이길래 이런 평가가 나오는 걸까요? 강원도 영월군 상동읍 구레리에는 벌써 30년 가까이 문을 닫은 상동광산이 있습니다. 강원도는 한국에서도 유독 지하자원이 많은 지역인데 전국에 매장된 광물자원 161억 톤 중 약 75%가 매장되어 있다고 하죠. 이들의 잠재 가치는 최대 180조 원에 이르는데 만약 채굴 기술이 발전한다면 강원도의 가치는 지금보다 훨씬 높아질 겁니다. 그중 가장 유명한 것은 영월의 상동광산인데 이 광산은 원래 텅스텐, 즉 중석광산으로 세계적으로도 유명합니다. 1960, 80년대 초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주요 수출품 중 하나였던 중석을 채굴해 1970년대 전 세계 중석 시장의 17%를 차지했었고 한때는 한국 전체 수출액의 60%를 차지했었죠. 덕분에 한때 상동읍에는 3만 명이 넘는 인구가 살았으나 1980년대 후반 값싼 중국산 중석이 세계 시장에 등장하면서 수출이 급감하고 1992년 6월 채굴이 중단됐습니다. 폐광된 지금은 고작 1000여 명 사는 폐광촌으로 전락했죠. 텅스텐은 위에서도 잠시 언급했듯 무거운 돌이라는 의미인데 무겁고 단단하기 때문에 주요 금속 중에서도 녹는 온도가 가장 높습니다. 열에 강해 대포 포신과 같은 무기 제조의 필수 광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텅스텐 매장량에 있어서 전 세계에서 상동광산은 단연 으뜸인데 전 세계 매장량 1위는 180만 톤의 중국이 압도적이며 러시아 40만 톤, 베트남 10만 톤, 스페인 6만 톤, 포르투갈 3천 톤 순입니다. 그런데 상동광산의 매장량이 무려 5,800만 톤입니다. 이는 전 세계 매장량의 15배 이상으로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전 세계 텅스텐 공급량의 10%에 해당하는 규모로 앞으로 90년간 생산할 수 있는 양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품질입니다. 1970년대 한참 수출되던 당시 미국의 한 시험기관은 상동광산의 중석 정광을 분석한 후 한국의 텅스텐 정광의 품질은 세계 시장의 표준이라고 발표했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품질이 세계 표준이 아니라 세계 최정상급이니까요. 현재 이 광산을 개발 중인 캐나다 알몬티 인더스트리는 원석 순도를 0.45%로 평가하는데 중국의 0.19%, 전 세계 평균의 0.18%보다도 2.5배에 달하는 당당한 세계 최상급입니다. 이러한 비밀을 알아챈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소련의 확장이 겁먹어 한국전쟁이 끝나기도 전에 한미 중석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선급 50억을 지불하고 2년간 중석 15,000톤을 수입하기로 결정했죠. 하지만 1980년대 중국이 텅스텐 수출을 시작하면서 상동광산의 채산성이 크게 약화됐고 1992년 결국 폐광하기에 이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일이 벌어집니다. 폐광 20년 뒤 2012년 이스라엘 금속가공업체 IMC그룹은 상동광산 운영업체인 상동마이닝과 7천만 달러 규모의 투자 협약을 체결했는데 IMC그룹의 지분 80%를 보유한 일대 주주가 바로 세계적인 투자 귀재로 불리는 워렌 버핏입니다. 당시 재산 54조 원을 넘어서는 세계적인 전설이 강원도 영월에 작은 광산 하나에 900억 원을 투자한다니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죠. 광업권은 현재 세계적인 광업회사인 캐나다 알몬티에 있습니다. 2006년 캐나다의 울프마이닝이 상동광산의 광업권을 인수했다가 2015년 알몬티가 울프마이닝을 인수합병해 상동광산의 광업권을 소유하게 됐죠. 그리고는 2020년 5월 무려 1,300억 원을 투자해 자회사인 주 알몬티 대한중석을 설립했습니다. 워렌 버핏이 900억, 알몬티가 1,300억 원을 투자할 정도로 상동광산은 그러한 가치가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현재 전 세계는 자원전쟁 중입니다. 중국이 전 세계를 상대로 마음 놓고 큰 소리를 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히토류 등 중국이 가진 지하자원 덕분이며 조금만 거슬리면 수출 규제 등으로 막아버리니 중국에 미안한 소리 하지 않고는 산업을 제대로 운영할 수도 없는 처지죠. 텅스텐도 마찬가지입니다. 텅스텐이 히토류만큼 중요하냐라고 묻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히토류만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5대 핵심 광물 중 하나니까요. 지난 2017년 2월 광물자원공사는 신산업 기여도, 미래 성장 가능성, 수입 규모 등을 지표로 삼아 5대 핵심 광물을 선정했는데 코발트, 리튬, 니켈, 망간과 함께 텅스텐을 선정했습니다. 텅스텐의 경우 열에 견디는 힘이 강해 무기류에도 사용되지만 반도체 금속 배선의 주요 소재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 전기자동차, 첨단무기 등 반도체가 들어가는 모든 분야가 이 텅스텐의 영향을 받는 것이죠. 이 광물 또한 중국이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는데 전 세계 텅스텐 부존량의 60%와 생산량의 82%를 차지하고 있죠. 이에 중국은 1991년부터 텅스텐을 국가보호 광물로 지정해 수출을 제한하고 있어 텅스텐의 가격은 떨어지지도 않고 늘 상승하기만 하죠. 더구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후 국제 원자재 가격이 치솟았는데 텅스텐 생산을 위한 핵심 원자재인 파라텅스텐산의 유럽 가격은 1톤당 44만 원으로 전년 대비 25%나 상승해 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죠. 우리나라 역시 세계에서 손꼽히는 텅스텐 소비국인데 필요량의 90%를 중국에서 수입하는 아이러니한 상황. 어쨌든 알몬티는 2021년 상동광산의 텅스텐 채굴을 본격화하는 상동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광맥조사, 시추, 갱도굴진, 정관공장 건설 등 채굴에 앞선 사전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르면 올해 말부터 본격 채굴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오히려 해외 언론이 먼저 관심을 가졌는데 로이터 통신은 1992년 이후 30여 년 만에 한국에서 텅스텐이 다시 생산될 것이라는 내용의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다만 아쉽게도 한국에는 현재 텅스텐 원광을 재련해 품위를 높인 정광을 생산하는 기술력을 갖추지 못해 알몬티는 원광을 정광으로 바꾸는 불순물 제거 시설만 국내에 갖추고 나머지 재련 작업은 미국 펜실베니아의 GTP에 맡길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벌써 GTP와 15년간 텅스텐을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해두었죠. 곧 상동광산에서 텅스텐이 채굴될 것이란 기대감에 현재 전 세계의 모든 시선이 영월에 쏠려 있습니다. 전 세계 공급망의 80%를 장악한 중국의 대체 공급망으로 한국을 주목하는 것이죠. 워렌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가 지분 100%를 소유한 IMC 그룹 자회사 IMC 앤드밀도 올 2월 대구시와 1,300억 원 규모 투자 협약을 맺고 반도체 특수가스 제조에 필요한 텅스텐 분말 제조 시설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IMC 앤드밀은 이번 투자를 통해 반도체 특수가스의 제조에 사용되는 텅스텐 분말을 생산할 예정인데 텅스텐 분말은 한국을 비롯 세계 각국에서 전략물자로 관리할 정도로 중요도가 높은 자원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중국과 미국의 무역 갈등 때문입니다. 지난 2022년 미국은 필수에너지, 히토리 안보 및 온쇼링 법안을 발의해 2026년부터 중국산 텅스텐을 군사장비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을 뿐 아니라 올해 5월에는 텅스텐에 대한 관세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이후 역시 수입 중국산 탄화 텅스텐에 대한 관세 조치를 5년 더 연장하기로 했죠.
사실 상동광산의 텅스텐, 즉 중석은 한국에게 있어서 창피하고 부끄러운 흑역사입니다. 1952년 미국과 체결한 협정으로 벌어들인 달러를 이용 수입한 밀가루와 비료를 농민들에게 값비싸게 팔아 안 그래도 힘든 농민들의 피눈물을 쏙 빼놨었죠. 이를 대한민국 현대사 최초의 정경유착 사건인 중석불 사건이라 합니다. 차후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이를 다루기는 하겠습니다만 중석은 한국 현대사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맡았습니다. 정부가 세운 대한중석광업은 1960년대 엄청난 외화를 벌어들이면서 한때 대한민국 전체 수출의 70%를 차지하기도 했으니까요. 탄광에서 검은 먼지를 마시며 중석을 캐낸 광부들의 피와 땀은 어디로 가고 이제 외국 기업이 이를 캐 떼돈을 벌 계획입니다. 아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디시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좋겠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디시멘터리 네이버.com으로 보내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